나의 의붓아들이 나에게 함께 자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나는 승낙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균형과 거칠음을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재혼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클레어의 첫 번째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클레어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아들 이선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지였습니다. 이선은 그녀가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15살이었고 내성적이고 거리를 두는 아이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의는 지켰지만 다소 거리를 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지나치게 친밀하지도 그렇다고 심하게 긴장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클레어는 이것이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선이 자신감 넘치는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사업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게 되면서 클레어와 이선은 더 많은 시간을 단둘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화를 함께 보거나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분위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레어는 그 감정을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대화는 점점 더 깊고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클레어는 점점 이선을 의붓아들이 아닌 한 명의 남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와인을 마시며 오랜 대화를 나누던 중 이선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꺼냈습니다. 클레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선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감정이 생겼어요. 클레어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의붓아들이었습니다.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했지만 이선의 눈빛에는 그녀를 오랜만에 원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습니다. 이선, 안 돼. 클레어는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마이클이 집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웃고 있었으며 방금 전에 있었던 긴장감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저녁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지만 이선의 고백은 계속 클레어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클레어는 부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이선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찼지만 눈에는 여전히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겠어요. 이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클레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이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출장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알게 됐어요. 클레어는 바닥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 그녀 인생의 기반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얘 이제야 말했어. 클레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점점 당신과 멀어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클레어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와 이선과 점점 가까워지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경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클레어. 당신에게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클레어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무너져버린 결혼 생활의 잔해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그녀와 이선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감정에 직면할 것인지. 그 결정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부엌에서 클레어는 속삭였습니다. 그래.